오늘은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사연을 소개할게요. 저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과 다름없이 결핍 많고 트라우마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우울증으로 자해도 하고 매일을 죽고 싶은 날 속에 살다가 살고 싶어서 살아야 해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파헤쳐도 답이 나오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과거 어머니를 미워했었어요. 학창시절 제가 따돌림을 당하던 걸 아시고도 저를 감싸주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오빠를 시켜서 저를 지켜주도록 조치하셨고 또 그 당시 어머니는 정말 바쁘고 지쳐서 저를 사랑하실 여유가 없었던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데요. 아버지는 제가 깊이 의지했었던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향해 폭력을 쓰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물론이고 저에게까지 손을 대셨죠.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나,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던 오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저를 돌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떠올리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단 황소같이 씩씩대도 제가 있을 땐 몰래 숨어서 화를 삭히기도 하는 등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분이라는 건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오빠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밉고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고 감정을 느끼고 왜 그랬을까? 계속 묻고 원인을 찾아서 핵심 믿음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땐 엄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를 파헤치다 보니까 자꾸 아버지가 시작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 결핍을 만든 근본 원인은 아빠다 라고 말이죠. 아마 짐작하기에 아버지가 제게 안긴 트라우마, 그리고 제가 의지했던 어머니의 원망 상대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가족이란 좋든 싫든 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엉킨 관계를 풀어내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핵심 믿음을 바꾸는 방법은요, 당장 끓어오르는 감정을 정말 빠르게 식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뿌리를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의 불씨는 반드시 다른 데로 튀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라앉은 만큼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삶에 대한 비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갈망은 그대로인데 거기서 표출되는 감정을 다른 관념으로 눌러버리면 다른 곳으로 그 감정이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음을 바꾸는 방법은 당장의 효용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방법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원을 찾아서 제거해야만 해요. 사연자분이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연자분의 마음이 내 것으로 여기는 대상을 아버지가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분노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어도 당장 분노란 감정을 어쩌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그 인과관계를 직접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거는 분노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내면으로 들어가서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머리로 짐작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내게 준 트라우마, 그리고 어머니의 원망 상대가 아버지라는 사실, 거기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짐작하는 건 알미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에요. 그게 유용한 알미 되려면 정말 그러한지 직접 느껴보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의 근원을 찾아낼 때 유용한 지표는 감정의 세기예요.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감정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예컨대 분노의 원인이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위협으로 내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을 상상할 때 분노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분노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짐작 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사연자분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실 때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애지중지하는 또 다른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분노는 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갈등을 피해요. 그래서 마음은 분노란 감정을 품고 언제라도 표출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가족이 더 큰 해를 입지 않을 거니까. 만약 사연자분이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더는 그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은 과거의 경험이 생각으로 남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마음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그럼으로써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을 정당화하려고 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마음을 논리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은 결핍을 아주 강하게 느낄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 적대감에다가 그땐 아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던가 아빠를 미워하는 건 옳지 않아 따위의 생각을 얹어버리면 마음이 반발하면서 결국 적대감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최대한 피하시고 그저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세요. 둘째로는 그냥 아버지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입니다. 보통 마음은 자극을 받을 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극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자극을 찾아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날 위협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를 해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거죠.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복수를 하면 어때요? 통쾌하죠. 내 앞에 무릎을 꿇거나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사연자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아버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아버지를 해코지해서 재미를 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나 있다면 그 즉시 놓아보내세요. 그리고 셋째로는 삶의 어려움을 아버지의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입니다. 사연자분의 삶은 전적으로 사연자분이 선택한 결과지만 마음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는 세상의 희생자니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만큼 아버지 역시 힘들어하길 바라는 거죠. 만약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해함으로써 삶의 어려움에 대한 갈증을 표출하거나 해소하려는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거 역시 놓아보내셔야 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결핍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갈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집어든 건 사연자분 본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컴퓨터로 범죄를 저지르고 컴퓨터를 탓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컴퓨터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고안된 하드웨어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도 그래요.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내가 어떤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알아차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괴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내게로 온 것이죠. 근데 그 경험 앞에서 세상을 탓하려는 마음을 집어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까? 모든 건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의지를 거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는 원망하지 마시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근원을 찾아 제거하세요. 그것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가족을 화합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